황금 물결이 들판을 가로지르는 어느 가을날 시골 마을 어귀에서 한 군졸이 잠시 말을 멈추고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모, 계시오. 이 동네 이양중 대감댁이 어디요? 앞치마에 손을 씻고 나온 주모는 군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대답은 않고 빙그레 미소만 지었습니다. 내 말이 안 들리요. 대감댁이 어디냐고 묻고 있어. 더울 텐데 우선 들어와 잠깐 쉬었다 가시구려. 나는 나라님 명을 받든 바쁜 몸이라오. 어서 묻는 말에나 대답해 주시오. 저 산 아래 감나무집이지만 가봐야 헛수고일 테니 천천히 술이나 한 잔 들고 가시오. 헛수고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요? 대감님은 지금 댁에 안 계신다오. 그럼 안방마님은 계실 것 아니요? 소식이 캄캄하시구려. 안방마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주모는 대감이 외출하면 오래 지나야 돌아오고 언제 귀가할지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알았소. 그래도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들르리다. 그러시오. 꼭 들러야 해요. 주모는 군졸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가 떠날 때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군졸은 말을 타고 불이 나게 달렸습니다. 대감댁에 도착한 군졸이 사람을 부르자 하인으로 보이는 늙은이가 나왔습니다. 이 대감께 내리는 상감마마의 정교를 가지고 왔소. 대감마님 계시오? 대감께서는 아니 계시니 정교를 놓고 가시오. 그럼 틀림없이 전하시오. 만약 잘못되면 큰 벌을 받을 것이오. 군졸은 하인에게 엄포를 놓은 후 다시 말에 올라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궁궐에서 도승지가 태종 임금을 찾아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 대감에게 정교를 전하였나이다. 그래. 답신은 받아왔느냐? 송구하오나 출타 중이라 정교만 전하고 돌아왔나이다. 이런 못난 놈들이 있나? 대감이 집에 없으면 기다렸다가 답신을 받아오거나 대감을 모셔올 일이지 그냥 돌아왔단 말이냐? 도승지가 황공의하며 몸을 낮추자 태종이 다시 명했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며칠이 걸리든 기다렸다가 반드시 대감의 답신을 받아오도록 하라. 다시 명을 받은 군졸은 말을 몰아 그 마을로 향하다가 어귀의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모, 안에 있소. 이게 누구시오? 영영 못 볼 줄 알았는데 어쩐 일이시오? 지난번에 들르지 못해 미안하오. 나라일 때문에 그랬으니 이해해 주시오. 군졸은 물 한 잔을 얻어 마시고는 곧 돌아오겠다며 다시 말을 몰았습니다. 주모는 이번에도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군졸이 대감댁을 찾아가 사람을 부르자 이에 그 늙은 하인이 나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오. 정교는 틀림없이 전할 테니 염려 마시오. 알았소.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답신을 받아가야 하니 대감님이 오시거든 바로 알려주시오. 나는 마을 어귀 주막에 머물겠소. 군졸이 주막에 들어서자 주모는 활짝 핀 꽃처럼 웃으며 술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행복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모는 혼자 사시오. 팔자가 기구해서 시집간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죽어 어쩔 수 없이 이 노릇을 하게 됐지 뭐예요. 손님은 어디에 살고 성함은 어찌 되시오? 나는 황해도 연백에 살던 정상식이라 하오. 몇 년 전 한양에 왔다가 군졸이 되었소. 술잔을 기울이던 두 사람은 밤이 되자 방으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은 꿈처럼 황홀한 밤을 보내며 날이 새는 줄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이양중 대감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궁궐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태종은 도승지를 불렀습니다. 어찌 아직도 기별이 없느냐? 누가 정교를 가지고 갔는가? 말 잘 타는 군사를 시켜 보냈나이다. 겨우 군사 한 사람만 보냈다고. 지금 당장 관찰사 휘하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대가 내려가서 이 대감을 모시고 오도록 하라. 임금에게 꾸중을 들은 도승지는 군사들을 이끌고
이 대감이 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대감댁에 도착했지만 하인으로부터 여전히 부재 중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애가 탄 도승지는 먼저 내려온 군졸이 주막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방에 있던 주모가 급히 밖으로 나오자 도승지가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내 집에 조정 군사가 머무른다는 말을 들었는데 빨리 나오도록 하라. 서슬퍼런 분부의 주모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거짓으로 부인했습니다. 이 집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사옵니다. 뭐라? 저기 매어 있는 말은 누구의 것이란 말이냐? 그 질문에 주모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도승지가 부하에게 집을 뒤지라고 명하자 방에서 정상식이 끌려 나왔습니다.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소인은 이 대감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일 뿐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내 이놈. 어명을 받고 내려와 중책을 입고 주막에서 술만 퍼마시고 있는 게 잘한 짓이란 말이냐? 도승지는 군졸을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혼자 남게 된 주모는 자기 팔자를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모가 넋 나간 사람처럼 슬퍼하며 보내던 어느 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는? 문틈으로 내다보니 마당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대감이었습니다. 주모는 후다닥 문을 열고 나가 맞이했습니다. 어이쿠, 대감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댁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신가요? 그렇다네. 목이 마르니 술이나 한 잔 주구려. 주모가 재빨리 술상을 내오자 이 대감이 물었습니다. 어째 주모 얼굴이 수척해졌구만.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주모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 대감이 재차 묻자 그제야 주모가 사실을 털어놓으며 부탁했습니다. 대감마님, 제 사내를 살려주신다면 그 은혜는 백골란만이옵니다. 내가 어찌 자네를 살려준단 말인가? 저는 그 사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경이옵니다. 부디 대감마님께서 한양으로 가셔서 상감마마께 아뢰어 제 사내를 구해주십시오. 당치 않은 소리. 이 대감은 환한 표정으로 주막을 떠났습니다. 그는 원래 임금과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으나 고려를 멸망시킨 후부터 교류를 끊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던 대감은 주모의 일이 마음에 걸려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모, 자네 청에 못 이겨 한양에 갔다 올 테니 기다려보게. 황송하옵니다. 대감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대감이 한양에 도착하자 태종은 크게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반갑구려. 대감의 말은 뭐든 들어줄 터이니 이제부터 내 곁에 있어주게. 그보다도 소인의 청을 하나 들어주셨으면 하옵니다. 어서 말해보게. 이양중은 군졸 정상식의 이야기를 꺼냈고 태종은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정상식은 그 길로 주모가 기다리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태종의 극진한 환대 속에서 나날을 보내던 이양중은 어느 날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태종이 백방으로 찾았으나 끝내 그의 종적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종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무덤인 헐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날마다 헐릉을 찾아와 신도비의 예를 표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양중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고려 왕조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자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옛 친구가 죽은 뒤에야 비로소 그의 무덤을 찾아와 조용히 명복을 빌어주었던 것. 황금 물결이 들판을 가로지르는 어느 가을날 시골 마을 어귀에서 한 군졸이 잠시 말을 멈추고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모, 계시오. 이 동네 이양중 대감 댁이 어디요? 앞치마에 손을 씻고 나온 주모는 군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대답은 않고 빙글에 미소만 지었습니다. 내 말이 안 들리요. 대감 댁이 어디냐고 묻고 있소. 더울 텐데 우선 들어와 잠깐 쉬었다 가시구려. 나는 나란 임명을 받든 바쁜 몸이라오. 어서 묻는 말에나 대답해 주시오.
저 산 아래 감나무집이지만 가봐야 헛수고일 테니 천천히 술이나 한 잔 들고 가시오. 헛수고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요? 대감님은 지금 댁에 안 계신다오. 그럼 안방마님은 계실 것 아니요? 소식이 캄캄하시구려. 안방마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주모는 대감이 외출하면 오래 지나야 돌아오고 언제 귀가할지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알았소. 그래도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들르리다. 그러시오. 꼭 들러야 해요. 주모는 군졸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가 떠날 때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군졸은 말을 타고 불이 나게 달렸습니다. 대감댁에 도착한 군졸이 사람을 부르자 하인으로 보이는 늙은이가 나왔습니다. 이 대감께 내리는 상감마마의 정교를 가지고 왔소. 대감마님 계시오? 대감께서는 아니 계시니 정교를 놓고 가시오. 그럼 틀림없이 전하시오. 만약 잘못되면 큰 벌을 받을 것이오. 군졸은 하인에게 엄포를 놓은 후 다시 말에 올라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궁궐에서 도승지가 태종 임금을 찾아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 대감에게 정교를 전하였나이다. 그래. 답신은 받아왔느냐? 송구하오나 출타 중이라 정교만 전하고 돌아왔나이다. 이런 못난 놈들이 있나? 대감이 집에 없으면 기다렸다가 답신을 받아오거나 대감을 모셔올 일이지 그냥 돌아왔단 말이냐? 도승지가 황공의하며 몸을 낮추자 태종이 다시 명했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며칠이 걸리든 기다렸다가 반드시 대감의 답신을 받아오도록 하라. 다시 명을 받은 군졸은 말을 몰아 그 마을로 향하다가 어귀의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모, 안에 있소. 이게 누구시오? 영영 못 볼 줄 알았는데 어쩐 일이시오? 지난번에 들르지 못해 미안하오. 나라일 때문에 그랬으니 이해해 주시오. 군졸은 물 한 잔을 얻어 마시고는 곧 돌아오겠다며 다시 말을 몰았습니다. 주모는 이번에도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군졸이 대감댁을 찾아가 사람을 부르자 이에 그 늙은 하인이 나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오. 정교는 틀림없이 전할 테니 염려 마시오. 알았소.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답신을 받아가야 하니 대감님이 오시거든 바로 알려주시오. 나는 마을 어귀 주막에 머물겠소. 군졸이 주막에 들어서자 주모는 활짝 핀 꽃처럼 웃으며 술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행복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모는 혼자 사시오. 팔자가 기구해서 시집간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죽어 어쩔 수 없이 이 노릇을 하게 됐지 뭐예요. 손님은 어디에 살고 성함은 어찌 되시오? 나는 황해도 연백에 살던 정상식이라 하오. 몇 년 전 한양에 왔다가 군졸이 되었소. 술잔을 기울이던 두 사람은 밤이 되자 방으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은 꿈처럼 황홀한 밤을 보내며 날이 새는 줄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이양중 대감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궁궐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태종은 도승지를 불렀습니다. 어찌 아직도 기별이 없느냐? 누가 정교를 가지고 갔는가? 말 잘 타는 군사를 시켜 보냈나이다. 겨우 군사 한 사람만 보냈다고. 지금 당장 관찰사 휘하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대가 내려가서 이 대감을 모시고 오도록 하라. 임금에게 꾸중을 들은 도승지는 군사들을 이끌고 이 대감이 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대감댁에 도착했지만 하인으로부터 여전히 부재 중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애가 탄 도승지는 먼저 내려온 군졸이 주막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방에 있던 주모가 급히 밖으로 나오자 도승지가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내 집에 조정 군사가 머무른다는 말을 들었는데 빨리 나오도록 하라. 서슬퍼런 분부의 주모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거짓으로 부인했습니다.
이 집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사옵니다. 뭐라? 저기 매어 있는 말은 누구의 것이란 말이냐? 그 질문에 주모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도승지가 부하에게 집을 뒤지라고 명하자 방에서 정상식이 끌려 나왔습니다.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소인은 이 대감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일 뿐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내 이놈! 어명을 받고 내려와 중책을 입고 주막에서 술만 퍼마시고 있는 게 잘한 짓이란 말이냐? 도승지는 군조를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혼자 남게 된 주모는 자기 팔자를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모가 넋 나간 사람처럼 슬퍼하며 보내던 어느 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는? 문틈으로 내다보니 마당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대감이었습니다. 주모는 후다닥 문을 열고 나가 맞이했습니다. 어이쿠, 대감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댁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신가요? 그렇다네. 목이 마르니 술이나 한 잔 주구려. 주모가 재빨리 술상을 내오자 이 대감이 물었습니다. 어째 주모 얼굴이 수척해졌구만.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주모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 대감이 재차 묻자 그제야 주모가 사실을 털어놓으며 부탁했습니다. 대감마님, 제 사내를 살려주신다면 그 은혜는 백골란만이옵니다. 내가 어찌 자네를 살려준단 말인가? 저는 그 사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경이옵니다. 부디 대감마님께서 한양으로 가셔서 상감마 맞게 아뢰어 제 사내를 구해주십시오. 당치 않은 소리. 이 대감은 환한 표정으로 주막을 떠났습니다. 그는 원래 임금과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으나 고려를 멸망시킨 후부터 교류를 끊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던 대감은 주모의 일이 마음에 걸려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모, 자네 청에 못 이겨 한양에 갔다 올 테니 기다려보게. 황송하옵니다. 대감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대감이 한양에 도착하자 태종은 크게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반갑구려. 대감의 말은 뭐든 들어줄 터이니 이제부터 내 곁에 있어주게. 그보다도 소인의 청을 하나 들어주셨으면 하옵니다. 어서 말해보게. 이양중은 군졸 정상식의 이야기를 꺼냈고 태종은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정상식은 그 길로 주모가 기다리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태종의 극진한 환대 속에서 나날을 보내던 이양중은 어느 날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태종이 백방으로 찾았으나 끝내 그의 종적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종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무덤인 헐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날마다 헐릉을 찾아와 신도비의 예를 표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양중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고려 왕조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자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옛 친구가 죽은 뒤에야 비로소 그의 무덤을 찾아와 조용히 명복을 빌어주었던 것. 황금 물결이 들판을 가로지르는 어느 가을날 시골 마을 어귀에서 한 군졸이 잠시 말을 멈추고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모, 계시오. 이 동네 이양중 대감 댁이 어디요? 앞치마에 손을 씻고 나온 주모는 군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대답은 않고 빙글에 미소만 지었습니다. 내 말이 안 들리요. 대감 댁이 어디냐고 묻고 있소. 더울 텐데 우선 들어와 잠깐 쉬었다 가시구려. 나는 나라님 명을 받든 바쁜 몸이라오. 어서 묻는 말에나 대답해 주시오. 저 산 아래 감나무집이지만 가봐야 헛수고일 테니 천천히 술이나 한 잔 들고 가시오. 헛수고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오? 대감님은 지금 댁에 안 계신다오. 그럼 안방마님은 계실 것 아니오? 소식이 캄캄하시구려. 안방마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주모는 대감이 외출하면 오래 지나야 돌아오고 언제 귀가할지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알았소. 그래도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들르리다.
그러시오. 꼭 들러야 해요. 주모는 군졸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가 떠날 때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군졸은 말을 타고 불이 나게 달렸습니다. 대감댁에 도착한 군졸이 사람을 부르자 하인으로 보이는 늙은이가 나왔습니다. 이 대감께 내리는 상감마마의 정교를 가지고 왔소. 대감마님 계시오? 대감께서는 아니 계시니 정교를 놓고 가시오. 그럼 틀림없이 전하시오. 만약 잘못되면 큰 벌을 받을 것이오. 군졸은 하인에게 엄포를 놓은 후 다시 말에 올라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궁궐에서 도승지가 태종 임금을 찾아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 대감에게 정교를 전하였나이다. 그래. 답신은 받아왔느냐? 송구하오나 출타 중이라 정교만 전하고 돌아왔나이다. 이런 못난 놈들이 있나? 대감이 집에 없으면 기다렸다가 답신을 받아오거나 대감을 모셔올 일이지 그냥 돌아왔단 말이냐? 도승지가 황공의하며 몸을 낮추자 태종이 다시 명했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며칠이 걸리든 기다렸다가 반드시 대감의 답신을 받아오도록 하라. 다시 명을 받은 군졸은 말을 몰아 그 마을로 향하다가 어귀의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모, 안에 있소. 이게 누구시오? 영영 못 볼 줄 알았는데 어쩐 일이시오? 지난번에 들르지 못해 미안하오. 나라일 때문에 그랬으니 이해해 주시오. 군졸은 물 한 잔을 얻어 마시고는 곧 돌아오겠다며 다시 말을 몰았습니다. 주모는 이번에도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군졸이 대감댁을 찾아가 사람을 부르자 이에 그 늙은 하인이 나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오. 정교는 틀림없이 전할 테니 염려 마시오. 알았소.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답신을 받아가야 하니 대감님이 오시거든 바로 알려주시오. 나는 마을 어귀 주막에 머물겠소. 군졸이 주막에 들어서자 주모는 활짝 핀 꽃처럼 웃으며 술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행복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모는 혼자 사시오. 팔자가 기구해서 시집간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죽어 어쩔 수 없이 이 노릇을 하게 됐지 뭐예요. 손님은 어디에 살고 성함은 어찌 되시오? 나는 황해도 연백에 살던 정상식이라 하오. 몇 년 전 한양에 왔다가 군졸이 되었소. 술잔을 기울이던 두 사람은 밤이 되자 방으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은 꿈처럼 황홀한 밤을 보내며 날이 새는 줄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이양중 대감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궁궐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태종은 도승지를 불렀습니다. 어찌 아직도 기별이 없느냐? 누가 정교를 가지고 갔는가? 말 잘 타는 군사를 시켜 보냈나이다. 겨우 군사 한 사람만 보냈다고. 지금 당장 관찰사 휘하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대가 내려가서 이 대감을 모시고 오도록 하라. 임금에게 꾸중을 들은 도승지는 군사들을 이끌고 이 대감이 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대감댁에 도착했지만 하인으로부터 여전히 부재 중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애가 탄 도승지는 먼저 내려온 군졸이 주막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방에 있던 주모가 급히 밖으로 나오자 도승지가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내 집에 조정 군사가 머무른다는 말을 들었는데 빨리 나오도록 하라. 서슬 퍼런 분부의 주모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거짓으로 부인했습니다. 이 집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사옵니다. 뭐라? 저기 매어있는 말은 누구의 것이란 말이냐? 그 질문에 주모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도승지가 부하에게 집을 뒤지라고 명하자 방에서 정상식이 끌려 나왔습니다.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소인은 이 대감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일 뿐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내 이놈. 어명을 받고 내려와 중책을 입고 주막에서 술만 퍼마시고 있는 게 잘한 짓이란 말이냐.
도승진은 군조를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혼자 남게 된 주모는 자기 팔자를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모가 넋 나간 사람처럼 슬퍼하며 보내던 어느 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는 문틈으로 내다보니 마당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대감이었습니다. 주모는 후다닥 문을 열고 나가 맞이했습니다. 어이쿠, 대감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댁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신가요? 그렇다네. 목이 마르니 술이나 한 잔 주구려. 주모가 재빨리 술상을 내오자 이 대감이 물었습니다. 어째 주모 얼굴이 수척해졌구만.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주모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 대감이 재차 묻자 그제야 주모가 사실을 털어놓으며 부탁했습니다. 대감마님, 제 사내를 살려주신다면 그 은혜는 백골란만이옵니다. 내가 어찌 자네를 살려준단 말인가? 저는 그 사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경이옵니다. 부디 대감마님께서 한양으로 가셔서 상감마마께 아뢰어 제 사내를 구해주십시오. 당치 않은 소리. 이 대감은 환한 표정으로 주막을 떠났습니다. 그는 원래 임금과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으나 고려를 멸망시킨 후부터 교류를 끊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던 대감은 주모의 일이 마음에 걸려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모, 자네 청에 못 이겨 한양에 갔다 올 테니 기다려보게. 황송하옵니다. 대감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대감이 한양에 도착하자 태종은 크게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반갑구려. 대감의 말은 뭐든 들어줄 터이니 이제부터 내 곁에 있어주게. 그보다도 소인의 청을 하나 들어주셨으면 하옵니다. 어서 말해보게. 이양중은 군졸 정상식의 이야기를 꺼냈고 태종은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정상식은 그 길로 주모가 기다리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태종의 극진한 환대 속에서 나날을 보내던 이양중은 어느 날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태종이 백방으로 찾았으나 끝내 그의 종적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종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무덤인 헐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날마다 헐릉을 찾아와 신도비의 예를 표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양중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고려 왕조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자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옛 친구가 죽은 뒤에야 비로소 그의 무덤을 찾아와 조용히 명복을 빌어주었던 것. 황금 물결이 들판을 가로지르는 어느 가을날 시골 마을 어귀에서 한 군졸이 잠시 말을 멈추고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모, 계시오. 이 동네 이양중 대감 댁이 어디요? 앞치마에 손을 씻고 나온 주모는 군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대답은 않고 빙글에 미소만 지었습니다. 내 말이 안 들리요. 대감 댁이 어디냐고 묻고 있소. 더울 텐데 우선 들어와 잠깐 쉬었다 가시구려. 나는 나라님 명을 받든 바쁜 몸이라오. 어서 묻는 말에나 대답해 주시오. 저 산 아래 감나무집이지만 가봐야 헛수고일 테니 천천히 술이나 한 잔 들고 가시오. 헛수고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요? 대감님은 지금 댁에 안 계신다오. 그럼 안방마님은 계실 것 아니요? 소식이 캄캄하시구려. 안방마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주모는 대감이 외출하면 오래 지나야 돌아오고 언제 귀가할지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알았소. 그래도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들르리다. 그러시오. 꼭 들러야 해요. 주모는 군졸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가 떠날 때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군졸은 말을 타고 불이 나게 달렸습니다. 대감댁에 도착한 군졸이 사람을 부르자 하인으로 보이는 늙은이가 나왔습니다. 이 대감께 내리는 상감마마의 정교를 가지고 왔소. 대감마님 계시오? 대감께서는 아니 계시니 정교를 놓고 가시오. 그럼 틀림없이 전하시오. 만약 잘못되면 큰 벌을 받을 것이오.
군졸은 하인에게 엄포를 놓은 후 다시 말에 올라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궁궐에서 도승지가 태종 임금을 찾아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 대감에게 정교를 전하였나이다. 그래. 답신은 받아왔느냐? 송구하오나 출타 중이라 정교만 전하고 돌아왔나이다. 이런 못난 놈들이 있나? 대감이 집에 없으면 기다렸다가 답신을 받아오거나 대감을 모셔올 일이지 그냥 돌아왔단 말이냐? 도승지가 황공의하며 몸을 낮추자 태종이 다시 명했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며칠이 걸리든 기다렸다가 반드시 대감의 답신을 받아오도록 하라. 다시 명을 받은 군졸은 말을 몰아 그 마을로 향하다가 어귀의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모, 안에 있소. 이게 누구시오? 영영 못 볼 줄 알았는데 어쩐 일이시오? 지난번에 들르지 못해 미안하오. 나라일 때문에 그랬으니 이해해 주시오. 군졸은 물 한 잔을 얻어 마시고는 곧 돌아오겠다며 다시 말을 몰았습니다. 주모는 이번에도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군졸이 대감댁을 찾아가 사람을 부르자 이에 그 늙은 하인이 나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오. 정교는 틀림없이 전할 테니 염려 마시오. 알았소.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답신을 받아가야 하니 대감님이 오시거든 바로 알려주시오. 나는 마을 어귀 주막에 머물겠소. 군졸이 주막에 들어서자 주모는 활짝 핀 꽃처럼 웃으며 술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행복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모는 혼자 사시오. 팔자가 기구해서 시집간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죽어 어쩔 수 없이 이 노릇을 하게 됐지 뭐예요. 손님은 어디에 살고 성함은 어찌 되시오? 나는 황해도 연백에 살던 정상식이라 하오. 몇 년 전 한양에 왔다가 군졸이 되었소. 술잔을 기울이던 두 사람은 밤이 되자 방으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은 꿈처럼 황홀한 밤을 보내며 날이 새는 줄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이양중 대감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궁궐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태종은 도승지를 불렀습니다. 어찌 아직도 기별이 없느냐? 누가 정교를 가지고 갔는가? 말 잘 타는 군사를 시켜 보냈나이다. 겨우 군사 한 사람만 보냈다고. 지금 당장 관찰사 휘하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대가 내려가서 이 대감을 모시고 오도록 하라. 임금에게 꾸중을 들은 도승지는 군사들을 이끌고 이 대감이 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대감댁에 도착했지만 하인으로부터 여전히 부재 중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애가 탄 도승지는 먼저 내려온 군졸이 주막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방에 있던 주모가 급히 밖으로 나오자 도승지가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내 집에 조정 군사가 머무른다는 말을 들었는데 빨리 나오도록 하라. 서슬퍼런 분부의 주모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거짓으로 부인했습니다. 이 집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사옵니다. 뭐라? 저기 매어있는 말은 누구의 것이란 말이냐? 그 질문에 주모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도승지가 부하에게 집을 뒤지라고 명하자 방에서 정상식이 끌려 나왔습니다.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소인은 이 대감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일 뿐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내 이놈. 어명을 받고 내려와 중책을 입고 주막에서 술만 퍼마시고 있는 게 잘한 짓이란 말이냐. 도승지는 군졸을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혼자 남게 된 주모는 자기 팔자를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모가 넋 나간 사람처럼 슬퍼하며 보내던 어느 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는? 문틈으로 내다보니 마당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대감이었습니다. 주모는 후다닥 문을 열고 나가 맞이했습니다. 어이쿠, 대감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댁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신가요? 그렇다네.
목이 마르니 술이나 한 잔 주구려. 주모가 재빨리 술상을 내오자 이 대감이 물었습니다. 어째 주모 얼굴이 수척해졌구만.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주모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 대감이 재차 묻자 그제야 주모가 사실을 털어놓으며 부탁했습니다. 대감마님, 제 사내를 살려주신다면 그 은혜는 백골란만이옵니다. 내가 어찌 자네를 살려준단 말인가? 저는 그 사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경이옵니다. 부디 대감마님께서 한양으로 가셔서 상감마마께 아뢰어 제 사내를 구해주십시오. 당치 않은 소리. 이 대감은 환한 표정으로 주막을 떠났습니다. 그는 원래 임금과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으나 고려를 멸망시킨 후부터 교류를 끊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던 대감은 주모의 일이 마음에 걸려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모, 자네 청에 못 이겨 한양에 갔다 올 테니 기다려보게. 황송하옵니다. 대감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대감이 한양에 도착하자 태종은 크게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반갑구려. 대감의 말은 뭐든 들어줄 터이니 이제부터 내 곁에 있어주게. 그보다도 소인의 청을 하나 들어주셨으면 하옵니다. 어서 말해보게. 이양중은 군졸 정상식의 이야기를 꺼냈고 태종은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정상식은 그 길로 주모가 기다리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태종의 극진한 환대 속에서 나날을 보내던 이양중은 어느 날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태종이 백방으로 찾았으나 끝내 그의 종적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종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무덤인 헐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날마다 헐릉을 찾아와 신도비의 예를 표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양중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고려 왕조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자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옛 친구가 죽은 뒤에야 비로소 그의 무덤을 찾아와 조용히 명복을 빌어주었던 것. 황금 물결이 들판을 가로지르는 어느 가을날 시골 마을 어귀에서 한 군졸이 잠시 말을 멈추고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모, 계시오. 이 동네 이양중 대감 댁이 어디요? 앞치마에 손을 씻고 나온 주모는 군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대답은 않고 빙글에 미소만 지었습니다. 내 말이 안 들리요. 대감 댁이 어디냐고 묻고 있어. 더울 텐데 우선 들어와 잠깐 쉬었다 가시구려. 나는 나라님 명을 받든 바쁜 몸이라오. 어서 묻는 말에나 대답해 주시오. 저 산 아래 감나무집이지만 가봐야 헛수고일 테니 천천히 술이나 한 잔 들고 가시오. 헛수고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오? 대감님은 지금 댁에 안 계신다오. 그럼 안방마님은 계실 것 아니요? 소식이 캄캄하시구려. 안방마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주모는 대감이 외출하면 오래 지나야 돌아오고 언제 귀가할지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알았소. 그래도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들르리다. 그러시오. 꼭 들러야 해요. 주모는 군졸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가 떠날 때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군졸은 말을 타고 불이 나게 달렸습니다. 대감댁에 도착한 군졸이 사람을 부르자 하인으로 보이는 늙은이가 나왔습니다. 이 대감께 내리는 상감마마의 정교를 가지고 왔소. 대감마님 계시오? 대감께서는 아니 계시니 정교를 놓고 가시오. 그럼 틀림없이 전하시오. 만약 잘못되면 큰 벌을 받을 것이오. 군졸은 하인에게 엄포를 놓은 후 다시 말에 올라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궁궐에서 도승지가 태종 임금을 찾아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 대감에게 정교를 전하였나이다. 그래. 답신은 받아왔느냐? 송구하오나 출타 중이라 정교만 전하고 돌아왔나이다. 이런 못난 놈들이 있나? 대감이 집에 없으면 기다렸다가 답신을 받아오거나 대감을 모셔올 일이지 그냥 돌아왔단 말이냐?
도승지가 황공의하며 몸을 낮추자 태종이 다시 명했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며칠이 걸리든 기다렸다가 반드시 대감의 답신을 받아오도록 하라. 다시 명을 받은 군졸은 말을 몰아 그 마을로 향하다가 어귀의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모, 안에 있소. 이게 누구시오? 영영 못 볼 줄 알았는데 어쩐 일이시오? 지난번에 들르지 못해 미안하오. 나라 일 때문에 그랬으니 이해해 주시오. 군졸은 물 한 잔을 얻어 마시고는 곧 돌아오겠다며 다시 말을 몰았습니다. 주모는 이번에도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군졸이 대감댁을 찾아가 사람을 부르자 이에 그 늙은 하인이 나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오. 정교는 틀림없이 전할 테니 염려 마시오. 알았소.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답신을 받아가야 하니 대감님이 오시거든 바로 알려주시오. 나는 마을 어귀 주막에 머물겠소. 군졸이 주막에 들어서자 주모는 활짝 핀 꽃처럼 웃으며 술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행복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모는 혼자 사시오. 팔자가 기구해서 시집간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죽어 어쩔 수 없이 이 노릇을 하게 됐지 뭐예요. 손님은 어디에 살고 성함은 어찌 되시오? 나는 황해도 연백에 살던 정상식이라 하오. 몇 년 전 한양에 왔다가 군졸이 되었소. 술잔을 기울이던 두 사람은 밤이 되자 방으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은 꿈처럼 황홀한 밤을 보내며 날이 새는 줄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이양중 대감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궁궐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태종은 도승지를 불렀습니다. 어찌 아직도 기별이 없느냐? 누가 정교를 가지고 갔는가? 말 잘 타는 군사를 시켜 보냈나이다. 겨우 군사 한 사람만 보냈다고. 지금 당장 관찰사 휘하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대가 내려가서 이 대감을 모시고 오도록 하라. 임금에게 꾸중을 들은 도승지는 군사들을 이끌고 이 대감이 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대감댁에 도착했지만 하인으로부터 여전히 부재 중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애가 탄 도승지는 먼저 내려온 군졸이 주막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방에 있던 주모가 급히 밖으로 나오자 도승지가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내 집에 조정 군사가 머무른다는 말을 들었는데 빨리 나오도록 하라. 서슬퍼런 분부의 주모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거짓으로 부인했습니다. 이 집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사옵니다. 뭐라? 저기 매어있는 말은 누구의 것이란 말이냐? 그 질문에 주모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도승지가 부하에게 집을 뒤지라고 명하자 방에서 정상식이 끌려 나왔습니다.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소인은 이 대감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일 뿐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내 이놈! 어명을 받고 내려와 중책을 입고 주막에서 술만 퍼마시고 있는 게 잘한 짓이란 말이냐? 도승지는 군졸을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혼자 남게 된 주모는 자기 팔자를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모가 넋 나간 사람처럼 슬퍼하며 보내던 어느 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는? 문틈으로 내다보니 마당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대감이었습니다. 주모는 후다닥 문을 열고 나가 맞이했습니다. 어이쿠, 대감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댁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신가요? 그렇다네. 목이 마르니 술이나 한 잔 주구려. 주모가 재빨리 술상을 내오자 이 대감이 물었습니다. 어째 주모 얼굴이 수척해졌구만.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주모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 대감이 재차 묻자 그제야 주모가 사실을 털어놓으며 부탁했습니다. 대감마님, 제 사내를 살려주신다면 그 은혜는 백골란만이옵니다. 내가 어찌 자네를 살려준단 말인가? 저는 그 사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경이옵니다.
부디 대감마님께서 한양으로 가셔서 상감마마께 아뢰어 제 사내를 구해주십시오. 당치 않은 소리. 이 대감은 환한 표정으로 주막을 떠났습니다. 그는 원래 임금과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으나 고려를 멸망시킨 후부터 교류를 끊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던 대감은 주모의 일이 마음에 걸려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모, 자네 청에 못 이겨 한양에 갔다 올 테니 기다려보게. 황송하옵니다. 대감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대감이 한양에 도착하자 태종은 크게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반갑구려. 대감의 말은 뭐든 들어줄 터이니 이제부터 내 곁에 있어주게. 그보다도 소인의 청을 하나 들어주셨으면 하옵니다. 어서 말해보게. 이양중은 군졸 정상식의 이야기를 꺼냈고 태종은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정상식은 그 길로 주모가 기다리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태종의 극진한 환대 속에서 나날을 보내던 이양중은 어느 날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태종이 백방으로 찾았으나 끝내 그의 종적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종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무덤인 헐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날마다 헐릉을 찾아와 신도비의 예를 표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양중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고려 왕조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자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옛 친구가 죽은 뒤에야 비로소 그의 무덤을 찾아와 조용히 명복을 빌어주었던 것. 황금 물결이 들판을 가로지르는 어느 가을날 시골 마을 어귀에서 한 군졸이 잠시 말을 멈추고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모, 계시오. 이 동네 이양중 대감 댁이 어디요? 앞치마에 손을 씻고 나온 주모는 군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대답은 않고 빙글에 미소만 지었습니다. 내 말이 안 들리요. 대감 댁이 어디냐고 묻고 있소. 더울 텐데 우선 들어와 잠깐 쉬었다 가시구려. 나는 나라님 명을 받든 바쁜 몸이라오. 어서 묻는 말에나 대답해 주시오. 저 산 아래 감나무집이지만 가봐야 헛수고일 테니 천천히 술이나 한 잔 들고 가시오. 헛수고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오? 대감님은 지금 댁에 안 계신다오. 그럼 안방마님은 계실 것 아니오? 소식이 캄캄하시구려. 안방마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주모는 대감이 외출하면 오래 지나야 돌아오고 언제 귀가할지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알았소. 그래도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들르리다. 그러시오. 꼭 들러야 해요. 주모는 군졸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가 떠날 때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군졸은 말을 타고 불이 나게 달렸습니다. 대감댁에 도착한 군졸이 사람을 부르자 하인으로 보이는 늙은이가 나왔습니다. 이 대감께 내리는 상감마마의 정교를 가지고 왔소. 대감마님 계시오? 대감께서는 아니 계시니 정교를 놓고 가시오. 그럼 틀림없이 전하시오. 만약 잘못되면 큰 벌을 받을 것이오. 군졸은 하인에게 엄포를 놓은 후 다시 말에 올라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궁궐에서 도승지가 태종 임금을 찾아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 대감에게 정교를 전하였나이다. 그래. 답신은 받아왔느냐? 송구하오나 출타 중이라 정교만 전하고 돌아왔나이다. 이런 못난 놈들이 있나? 대감이 집에 없으면 기다렸다가 답신을 받아오거나 대감을 모셔올 일이지 그냥 돌아왔단 말이냐? 도승지가 황공의하며 몸을 낮추자 태종이 다시 명했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며칠이 걸리든 기다렸다가 반드시 대감의 답신을 받아오도록 하라. 다시 명을 받은 군졸은 말을 몰아 그 마을로 향하다가 어귀의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모, 안에 있소. 이게 누구시오? 영영 못 볼 줄 알았는데 어쩐 일이시오? 지난번에 들르지 못해 미안하오. 나라 일 때문에 그랬으니 이해해 주시오. 군졸은 물 한 잔을 얻어 마시고는 곧 돌아오겠다며 다시 말을 몰았습니다.
주모는 이번에도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군졸이 대감댁을 찾아가 사람을 부르자 이에 그 늙은 하인이 나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오. 정교는 틀림없이 전할 테니 염려 마시오. 알았소.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답신을 받아가야 하니 대감님이 오시거든 바로 알려주시오. 나는 마을 어귀 주막에 머물겠소. 군졸이 주막에 들어서자 주모는 활짝 핀 꽃처럼 웃으며 술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행복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모는 혼자 사시오. 팔자가 기구해서 시집간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죽어 어쩔 수 없이 이 노릇을 하게 됐지 뭐예요. 손님은 어디에 살고 성함은 어찌 되시오? 나는 황해도 연백에 살던 정상식이라 하오. 몇 년 전 한양에 왔다가 군졸이 되었소. 술잔을 기울이던 두 사람은 밤이 되자 방으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은 꿈처럼 황홀한 밤을 보내며 날이 새는 줄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이양중 대감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궁궐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태종은 도승지를 불렀습니다. 어찌 아직도 기별이 없느냐? 누가 정교를 가지고 갔는가? 말 잘 타는 군사를 시켜 보냈나이다. 겨우 군사 한 사람만 보냈다고. 지금 당장 관찰사 휘하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대가 내려가서 이 대감을 모시고 오도록 하라. 임금에게 꾸중을 들은 도승지는 군사들을 이끌고 이 대감이 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대감댁에 도착했지만 하인으로부터 여전히 부재 중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애가 탄 도승지는 먼저 내려온 군졸이 주막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방에 있던 주모가 급히 밖으로 나오자 도승지가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내 집에 조정 군사가 머무른다는 말을 들었는데 빨리 나오도록 하라. 서슬퍼런 분부의 주모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거짓으로 부인했습니다. 이 집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사옵니다. 뭐라? 저기 매어 있는 말은 누구의 것이란 말이냐? 그 질문에 주모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도승지가 부하에게 집을 뒤지라고 명하자 방에서 정상식이 끌려 나왔습니다.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소인은 이 대감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일 뿐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내 이놈. 어명을 받고 내려와 중책을 입고 주막에서 술만 퍼마시고 있는 게 잘한 짓이란 말이냐. 도승지는 군졸을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혼자 남게 된 주모는 자기 팔자를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모가 넋 나간 사람처럼 슬퍼하며 보내던 어느 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는? 문틈으로 내다보니 마당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대감이었습니다. 주모는 후다닥 문을 열고 나가 맞이했습니다. 어이쿠, 대감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댁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신가요? 그렇다네. 목이 마르니 술이나 한 잔 주구려. 주모가 재빨리 술상을 내오자 이 대감이 물었습니다. 어째 주모 얼굴이 수척해졌구만.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주모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 대감이 재차 묻자 그제야 주모가 사실을 털어놓으며 부탁했습니다. 대감마님, 제 사내를 살려주신다면 그 은혜는 백골란만이옵니다. 내가 어찌 자네를 살려준단 말인가? 저는 그 사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경이옵니다. 부디 대감마님께서 한양으로 가셔서 상감마 맞게 아뢰어 제 사내를 구해주십시오. 당치 않은 소리. 이 대감은 환한 표정으로 주막을 떠났습니다. 그는 원래 임금과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으나 고려를 멸망시킨 후부터 교류를 끊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던 대감은 주모의 일이 마음에 걸려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모, 자네 청에 못 이겨 한양에 갔다 올 테니 기다려보게. 황송하옵니다. 대감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대감이 한양에 도착하자 태종은 크게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반갑구려. 대감의 말은 뭐든 들어줄 터이니 이제부터 내 곁에 있어주게. 그보다도 소인의 청을 하나 들어주셨으면 하옵니다. 어서 말해보게. 이양중은 군졸 정상식의 이야기를 꺼냈고 태종은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정상식은 그 길로 주모가 기다리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태종의 극진한 환대 속에서 나날을 보내던 이양중은 어느 날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태종이 백방으로 찾았으나 끝내 그의 종적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종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무덤인 헐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날마다 헐릉을 찾아와 신도비의 예를 표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양중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고려 왕조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자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옛 친구가 죽은 뒤에야 비로소 그의 무덤을 찾아와 조용히 명복을 빌어주었던 것. 황금 물결이 들판을 가로지르는 어느 가을날 시골 마을 어귀에서 한 군졸이 잠시 말을 멈추고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모, 계시오. 이 동네 이양중 대감 댁이 어디요? 앞치마에 손을 씻고 나온 주모는 군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대답은 않고 빙글에 미소만 지었습니다. 내 말이 안 들리요. 대감 댁이 어디냐고 묻고 있소. 더울 텐데 우선 들어와 잠깐 쉬었다 가시구려. 나는 나라님 명을 받든 바쁜 몸이라오. 어서 묻는 말에나 대답해 주시오. 저 산 아래 감나무집이지만 가봐야 헛수고일 테니 천천히 술이나 한 잔 들고 가시오. 헛수고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요? 대감님은 지금 댁에 안 계신다오. 그럼 안방마님은 계실 것 아니요? 소식이 캄캄하시구려. 안방마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주모는 대감이 외출하면 오래 지나야 돌아오고 언제 귀가할지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알았소. 그래도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들르리다. 그러시오. 꼭 들러야 해요. 주모는 군졸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가 떠날 때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군졸은 말을 타고 불이 나게 달렸습니다. 대감댁에 도착한 군졸이 사람을 부르자 하인으로 보이는 늙은이가 나왔습니다. 이 대감께 내리는 상감마마의 정교를 가지고 왔소. 대감마님 계시오? 대감께서는 아니 계시니 정교를 놓고 가시오. 그럼 틀림없이 전하시오. 만약 잘못되면 큰 벌을 받을 것이오. 군졸은 하인에게 엄포를 놓은 후 다시 말에 올라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궁궐에서 도승지가 태종 임금을 찾아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 대감에게 정교를 전하였나이다. 그래. 답신은 받아왔느냐? 송구하오나 출타 중이라 정교만 전하고 돌아왔나이다. 이런 못난 놈들이 있나? 대감이 집에 없으면 기다렸다가 답신을 받아오거나 대감을 모셔올 일이지 그냥 돌아왔단 말이냐? 도승지가 황공의하며 몸을 낮추자 태종이 다시 명했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며칠이 걸리든 기다렸다가 반드시 대감의 답신을 받아오도록 하라. 다시 명을 받은 군졸은 말을 몰아 그 마을로 향하다가 어귀의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모, 안에 있소. 이게 누구시오? 영영 못 볼 줄 알았는데 어쩐 일이시오? 지난번에 들르지 못해 미안하오. 나라일 때문에 그랬으니 이해해 주시오. 군졸은 물 한 잔을 얻어 마시고는 곧 돌아오겠다며 다시 말을 몰았습니다. 주모는 이번에도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군졸이 대감댁을 찾아가 사람을 부르자 이에 그 늙은 하인이 나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오. 정교는 틀림없이 전할 테니 염려 마시오. 알았소.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답신을 받아가야 하니 대감님이 오시거든 바로 알려주시오. 나는 마을 어귀 주막에 머물겠소. 군졸이 주막에 들어서자 주모는 활짝 핀 꽃처럼 웃으며 술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행복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모는 혼자 사시어. 팔자가 기구해서 시집간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죽어 어쩔 수 없이 이 노릇을 하게 됐지 뭐예요.